순환 2대 단편소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환 2대 아버지와 아들이 순환을 당했다는 소리야. 2대에 걸친 한 집안의 불행을 얘기하는 거야. 한 집안의 불행이 순환 2대고요. 이 순환 2대는 한 집안의 불행이 그 집안 내 이야기가 아니야. 한 집안의 불행이 결국 민족의 아픔이 된다는 거야. 우리 민족의 아픔, 그 당시를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럼 언제일까?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하고 6.25 때야. 아버지는 만도고요. 만도고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나가가지고 한 팔을 잃어요. 팔이 한 적이 없어요. 아들은요, 이름이 진수야. 진수인데 얘는 한국전쟁 때 참전했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도나 진수가 이 시대를 안 살고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순환 이래는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겪는 한 집안의 교통이면서 그게 민족의 아픔이 되는 거야. 그게 순환 이래고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버지 만도가 아들 진수가 살아온다고 돌아온다는 통지서를 받는 거야.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기차역으로 아들을 마중 나가는 그런 상황이야. 자, 진수가 들어온다. 지금 니네는 선생님한테 진수가 누군지 들었지만은 처음 있는 사람은 진수가 들어온다고 진수가 누구지? 어디서 들어오지? 그것도 진수가 살아서 들어온대요. 그럼 진수가 뭐 죽을 곳에 가서 돌아오나? 이렇게 되게 궁금하겠지, 그지? 진수가 들어온다. 진수가 살아서 들어온다. 하나 더 들어갔지, 그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표현법을 뭐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법을 점청법이라고 그래요. 점청법. 자, 진수가 들어온대요. 살아서 들어온대요. 모르는 사람은 뭐야? 호기심이 유발되겠지. 호기심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자, 진수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고요. 지금 인물이 소개되어 있고 처음에 두 줄에. 그리고 자, 진수가 들어온대. 살아서 들어온대. 이러면서 만도의 기쁨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자, 암흑에는 전사 있다고. 전사 전쟁에서 죽는 게 전사지, 그지? 이 전사는요, 시대적 배경 6.25 전쟁을 나타내고 있고요. 통지가 왔고, 암흑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데,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야? 이 시대적 배경이 한국전쟁이라는 거야. 시대적 배경이 한국전쟁이라는 거고, 자, 소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사했다고 통지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소식도 알 수가 없는 거야. 행방불명돼가지고 소식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진수는 살아 들어오네.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 바람이 날 일이다. 생각할수록 막 어깨 춤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만도는 어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할 용머리제. 용머리제는 자, 이거 산꼭대기야, 산꼭대기. 그러니까 지금 자, 이렇게 선생님 대강 한번 물어볼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만도의 집이야. 만도의 집이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기차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두 번 쉬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한두 군데 쉬어야 넘어갈 이 산꼭대기 용머리제를 갖다가 단숨에 휙 올라치는 거야. 단숨에 샥 넘어가는 거야. 그만큼 만도의 심리는 어때요? 기쁘고요. 기쁨. 그리고 설레고요. 설렘.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쉬지도 않고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용머리는요, 용머리제는 공간적 배경이 되지, 그지? 지금 만도가 있는 곳이 용머리제를 넘고 있는데, 네가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이 온다 그랬지. 그러면 이 나중에 용머리제를 이 한쪽 다리가 없이 목발 짚고 이 산꼭대기를, 이거 산꼭대기야, 산꼭대기. 용머리제 산꼭대기인데 이걸 넘으려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겠지, 그지? 나중에 여기서 결말에서 여기를 넘어가거든. 그럼 결말에서는요, 여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난 극복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만도는 아들이 한쪽 다리가 없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용머리제를 넘고 있어요.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뻐근은 가슴이 펄럭거리고 숨도 차고 뭐 다리도 아프겠지.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 고갯마루가 산꼭대기야, 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띠 기적소리, 기적소리는 기차의 경적소리야. 기차의 경적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차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기차는 지금 진수가 타고 오는 기차는 아니야. 진수는 좀 더 있어야 올 거야. 자, 기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능성이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해가 이제 겨우 떠오르는 거야. 아직은 이른 오전이야. 근데 아직은 이른 오전이고요. 오전에 벌써 이제 마중 나가는 거야. 오전은요, 낮 12시쯤 들어오는 기차, 그 기차를 타고 진수는 올 거야. 아직 차례 멀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 할 끼고, 그러면서 아유 쉬면 뭐 할 거야,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약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막고 땅바닥에 대고 흰 코를 풀어요. 만두도 지금 그렇게 코를 풀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요. 자, 순박한 만두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르막 올랐다 이제 슉 내려옵니다. 대고 한쪽 발을 흔들라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내리막은 내려오기가 훨씬 쉽지, 그지?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왜? 왼쪽 팔은 없습니다. 왼쪽 팔은요,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왼쪽 팔은 없이잖아. 이 소매자락만 이렇게 쑤셔놓고 있는 거야. 지금 한쪽 팔이 없는 만두의 처지가 드러나 있네. 한쪽 팔이 없는 만두의 처지가 드러나 있고요. 3대 독자가 죽다니. 이 3대 독자는 누굴까요? 아들인 진수는 3대 독자네. 아주 귀한 아들이야.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니 어디를 좀 다친 모양이지만, 야, 병원에서 나온다니까 약간 마음이 찝찝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복선이야. 복선이 뭐라 했지? 앞니를 미리 암시해 주는 거. 그게 뭐라고? 복선. 자, 진수가 뭐가 되어 돌아옵니까? 진수가 상위 군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상위 군인이 되어 돌아오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복선이야. 그러면서 설마 나같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에이, 병원에서 온다니까 조금 다친 모양이야. 나같이 뭐 한쪽이 없지는 않겠지.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 있고,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자, 만도의 외양이 묘사됐네. 만도의 외양이 묘사되었는데, 자, 왼팔이, 팔 전체가 없어요. 왼팔이 없다. 그래서 노상, 늘, 언제나 이런 뜻이야.
그쪽은 왼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하면서 에이 설마 뭐 나처럼 이렇게 한쪽 팔이 없겠어? 엉덩이에 총알이 슬쩍 갔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는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삼켰다. 약간 지금 에이 괜찮을 거야. 엉덩이 쪽으로 총알이 조금 스쳐갔겠지. 나처럼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지금 만도를 마중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늘어놓았다. 주워 섬겼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늘어놓다라는 뜻이야. 늘어놓다. 내리막길은 빨랐다. 자, 내리막길은 훨씬 빠르지. 고갯마루를 저만큼 높이 쳐다보는 것이다. 벌써 쫙 내려와가지고 산꼭대기, 고갯마루는 용머리처럼 산꼭대기라고 했지. 산꼭대기를 쳐다보는 거야. 산모퉁이를 돌았으면 산모퉁이 돌았으면 뭐가 나오냐면 들판이 나와요. 자,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드는 들길을 빠른 걸음 쳐나가다가 곁천뚝에 이르렀어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만 시냇물이었다. 한여름 장마철에 들어슬라치면 배꼽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은 자 조그마한 시냇물 개울이 나온 거야. 그러면 한여름이면 장마 비가 많이 내리면 배꼽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다는 것은 배꼽까지 물이 찬다는 거야. 그만큼 수심이 깊어진다는 소리고 근데 그때가 아니면 요즘 같은 때는 물음이 잠길 듯 말 듯 조금 물이 찰랑찰랑한 거야. 자, 찰랑찰랑한 물인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을은요, 아예 계절적 배경이 드러났네.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아져 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입속이 시려온다. 만두는 물기슭에 내려가서 쪼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춤을 뜯어 헤쳤다. 지금 이제 개울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이춤이라는 건 고이춤. 자, 고이춤이라는 것은 바지의 허리춤 그리고 바지 끈을 푸는 거야. 왜? 오줌 누려고. 자, 굉장히 여기 봐. 어떤 성격이야? 소탈하고 꾸밈이 없는 거야. 소탈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야. 오줌을 찍 갈기는 것이다. 거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오르며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만도가 오줌을 누니까 물고기가 막 몰려드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제법 물고기 막 몰려드는데 너 니네 개울가 가서 물고기 봤지? 되게 찌기만 하잖아, 그치? 제법 엄지손가락만한 피리는 송사리야. 송사리도 여러 마리다. 그 이제 모여드는 송사리를 보고 한 바가지 잡아서 헤쳐놓고 한 잔 쭉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으로 꼴격했다.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불어 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왜? 자, 지금 개울가에 와가지고 오줌 누우고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옛날에 여기서 빠진 적이 있어요.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나무 다리였으나 아래로 몸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높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밑을 내려다보면 조금 아찔한데요.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왜? 빠진 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 조심조심 하는 거. 돌다리도 돌자가 나왔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조심조심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조심하라는 소리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자, 이거 다 조심하라는 소리고요. 왜 이렇게 조심하냐면 언젠가 한번 여기 과거 해상이네. 그렇게 오래된 과거는 아니고요. 자, 과거 해상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자, 외나무와 관련된 이제 일화가 왜 여기서 조심조심 거느느는지 그 일화가 소개돼요. 술이 꽤 되어 가지고라는 뜻은 술이 꽤 취해 이제 술이 꽤 취해 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 거야.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이 될 뻔했다. 발못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2개 늘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한 것이 아니었다. 왜 창피하냐면 자기가 옷을 위통을 벗고 말려가지고 창피한 게 아니라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궈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 창피한 게 아니야. 왜?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져 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창피스러운 거야. 그래서 창피스러운 이유는요. 뭐야? 장애가 있는 몸에 지금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음. 그러니까 만두 성격 굉장히 좋거든. 자, 굉장히 좋고 어디나 잘 적응하고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인데 근데 자기 지금 팔 하나 없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있었다. 왜? 몸뚱이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으려고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물이 숨떡해서 아래턱이 들들거렸으나 오그라붙는 사타구니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진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흐흐흐 하고 웃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때 일이 어떻게 몸뚱아리가 한쪽 팔이 없어가지고 창피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 조금 떨어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거야. 굉장히 어떤 성격이라고? 굉장히 성격, 즐거운 성격. 이런 성격을 뭐라 그러면 절길 낙자 써가지고 낙천적이라 그래.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고요.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을 연방 벌렁거렸다. 연방이란 말은 연속해서 자꾸 이런 뜻이고요. 연속해서 자꾸 이런 뜻이고요. 자, 만도의 순박한 모습을요. 만도의 순박한 모습을 해학적이 뭐야? 웃기게 해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콧구멍에다 하늘 쳐도 이렇게 웃는 거야. 개천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허브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자, 만도가 읍내 나올 때마다 꼭 한번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제 가서 듣길 건너고 겨울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막집이 있는 거야. 늘 여기서 가서 한잔하고 가는 거야. 이 집 눈썹이 짙은 예편네하고는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 사이다. 농은 농담이고요. 자, 예편네는 주막 주인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야. 자, 술방 문턱을 들어설 만도가 스방님 들어가신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 예편네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너라 하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뜻이야. 허물없는 사이야. 주막 예편네하고 주막 주모하고는 굉장히 만도하고는 절친이야. 절친. 자,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옆편네의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옆편네는요. 주모는요. 만도에게 이안이 되는 존재야. 만도에게 이안이 되는 존재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두는 술방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있고 신이 많은가? 신이 여러 켤레, 방문 앞에 신이 많다는 것은 손님이 많다는 소리지, 그지? 자, 가다가 지금 어디 가는 길? 아들 진수 마주 가는 길. 가다가 어디 개울 건너 산 넘고 들판 지나고 개울 건너고 주막 앞에 왔어. 항상 주막 앞에 들르는데 앞에 보니까 신이 여러 켤레야. 손님이 많다는 소리지. 그래. 그리고 또 지금 진수 마중 가는 거니까 마음이 급해. 그래서 자, 웃음소리가 요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하고 패스. 지나가는 거야, 주막은. 그리고 이제 신장로가 나와요. 신장로는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있도록 넓게 세로 낸 길이고요. 요거는 요 신장로라 많이 나오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지금은 다 넓은 길이지, 그치? 그때 한참 이제 일제강점기 때하고 6.25 전쟁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 길을 갖다가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많이 하고 그런 넓어진 길을 신장로라 했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진장도를 났으면 금세 업이었다. 만두는 첫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라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 거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정거장으로 바로 안 가고요.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거야. 시장을 찾아가는 거야. 장거리는 장이 서는 거리야. 왜? 아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특별식을 해주고 싶은 거야. 특별한 반찬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사냐면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 한 순을 사가지고 고등어 아들 주려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다. 누구 주려고? 진수 주려고. 한 순을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보기 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라가면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이고 그것을 사려 하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왜? 자, 이거 살려니까 저것 주면 더 좋은 거야.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참 이리저리 스승거리다가 결국 고등어 한 순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이 밑이 막 간질간질해. 너 봐. 만두는 손이 하나뿐이지. 한 손에 고등어 들었어. 근데 겨드랑이 밑이 간지러워. 긁을 수 있니 없니? 손이 하나뿐이잖아. 못 긁어요. 그래서 한 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떡해요? 참 긁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겨드랑이만 비비고겠지, 그치? 어깨둘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자, 요거 이렇게 지금 겨드랑이가 가려워도 긁을 수 없는 처지야. 긁을 수 없는 처지고요. 그러면서 뭐가? 만두의 장애가 강조되지, 그치? 만두의 장애가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어까지 샀다, 그치? 자, 다시 한번 보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니? 용머리 이제 넘고 그리고 들판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빠졌던 개울이 나왔네. 개울 넘으면 뭐가 있니? 주막에 있고 그리고 어디 가니? 우리 장거리에 왔고 그리고 이제 기차역에 온 거야. 기차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지금 만두가 온 길이야. 자,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서 정거장 대합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리는데 의자 있고 한데 그게 대합실이지, 그치? 만두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보는데요. 2시 20분이야. 어머나. 아들이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네. 정오쯤 12시쯤 오는데
도착하기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2시 20분이니 내가 잘못 보나?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시계는 틀림없는 2시 20분인 것이었다. 한쪽 글상에 갈서 공둥이를 붙이면서 곧장 미심쩍어했다. 이상하다 싶지? 자기는 그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같은데 벌써 2시 20분이라니. 벌써 점심때가 지났단 말인가? 말도 아닌 것 같시다.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끄먹게 앉아 있었다. 자, 고장났은 거야. 고장난 거야. 그러면 그렇지,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여보 있어. 지금 몇신교?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시계 있는 사람한테 묻나보지. 요즘은 핸드폰에도 시계 있고 청지가 시계인데 옛날엔 그렇게 시계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신교 이게 있잖아. 저 안동 이쪽 지역에 사투리야. 경상도인데도 경상도 사투리도 대구 사투리하고 부산 사투리하고 저 안동 이쪽 지역 사투리하고 조금씩 달라요. 이 매신교 이런 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안동 이쪽 지역 사투리야. 그러면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 주시, 그지? 특색을 드러내 주고, 자, 그러면 인물이 굉장히 순박하고 이런 인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투리 사용은요. 맞은편에 양복쟁이한테 물어보았다. 양복쟁이도 시대적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양복 입은 사람을 양복쟁이라 안 그러지. 옛날엔 양복 입은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 그래서 양복 입은 사람을 조금 어떻게 해요? 좀 비꼬는 의미로 양복쟁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때 그 시대, 옛날 그 시대를 나타내는 시대적 배경이 될 수 있고, 요건 또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네, 만일 내신이라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됩니다. 자, 몇 시냐면 실제 시간은 10시 40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겨. 만두는 고개를 굽신하고는 눈을 연방은 계속해서 연달아 이런 뜻이지. 연달아 계속해서 이런 뜻이고요. 연방 두 눈을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1시간이나 남아있구나. 그는 안심이 되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골련 한 개를 물고 불을 당겼다. 골련 담배야, 담배. 담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어. 1시간가량 남았어. 그래서 이제 담배 피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 회상합니다. 1시간 남은 동안 옛날에 자기가 이 정거장에서 일제 징용으로 끌려간 이제 2, 3년 전의 일을 회상합니다. 그러면 정거장 대합실은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여기 이 장소에서 끌려갔거든. 기차 타고. 그래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됐고, 자,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가 이렇게 앉아있노라면, 만두는 곧장 생각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다. 그 생각히는 일이 뭐야? 일이 자기가 징용에 끌려간 일이야. 끌려간 일이 생각나는 거야.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이 창균이 쫙 스쳐내려가는 것이었다. 왜? 그때 징용 끌려가지고 한쪽 팔을 잃었거든.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누구의 팔뚝일까? 자신의 팔뚝이야.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자기가 팔뚝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눈앞에 저기 떨어져 있는 거야. 앞에 툭 떨어져 있는 거야. 자, 이거는요, 잃어버린 만도의 왼팔이고요. 만도의 왼팔이고, 굉장히 비극적이야. 비극적이고, 자, 이어질 비극적 장면을 예고합니다. 바로 자, 이 정거장 마당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부분이고요. 해상 장면이 됩니다. 해상 장면. 지금은 언제야? 지금은 6.25 전쟁 직후야. 그리고 아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오는 거고, 해상 장면은 언제라면 일제 강점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 더 옛날로 해상하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구성? 이렇게 현재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이건 무슨 구성이라고? 역순행적 구성. 뭐라고요? 역순행적 구성.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 이 사람이 다 징용에 끌려가는 사람이야.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 만도도 섞여 있었다. 이때 만도는요, 젊은 만도야. 지금보다 훨씬 젊은 만도입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자, 이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한테 끌려가잖아, 그지? 힘이 없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이야.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처지가 드러나 있어요. 자기네가 끌려가긴 끌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죠?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지금은 언제냐면 6.25 전쟁 당시야. 지금은 자, 한국 전쟁 직후야. 전쟁 직후니까 그때보다 3년 전이니까 일제강점기지, 그지? 일제강점기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평양 전쟁 시기. 태평양 전쟁이 뭔데? 이제 일제강점기 말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 시기 이제 그때를 회상하는 거야. 만도가 어디에 끌려갔다? 징용에 끌려갔대. 자, 어디로 간지 알아, 몰라. 그게 우리 민족의 처지였다는 거야. 북해도 탄강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북해도 탄강은요, 지금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고요. 자,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분도는요, 태평양 적도 부근의 섬들이야. 굉장히 덥겠지, 그지? 부근의 섬들인데 여기로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들으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주는 어디야? 만주는 북한 바로 넘어. 중국 땅이 만주야. 만주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분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서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고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자, 굉장히 낙천적. 에이, 설마 죽이게 하겠어? 뭐 어디 가도 가겠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느긋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느긋한.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음이 조금 그냥 나는 괜찮아. 만두는 괜찮아. 에이, 설마 죽이게 하겠어. 이런데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만두의 와이프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 눈도 안 팔고 만두 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만두가 이제 자기는 괜찮은데 저쪽에서 자기 와이프가 계속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려달라면서 슬며시 이제 마누라를 안 부르려고, 자기 와이프를 안 부르려고 고개를 돌려보는 거야. 돌아서 버리곤 했다. 왜?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만도의 마음이 굉장히 여린 걸 알 수 있어요.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기차 타러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타리 밖에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다. 울고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두의 마음이 더 안 좋겠지, 그치? 사실은 이때는 징용 끌려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죽고 돌아올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영이별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겠지. 만도는 코골이가 찡했다. 기차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들끄덩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덜 좋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정말 마음이 안 좋고 눈물이 나는 거야. 이별의 슬픔으로 눈물이 나는 거야. 이별의 슬픔으로 눈물이 남. 그러나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가. 그리고 이제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고 조금 기차가 달리는 거야. 그리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 날아들자. 차창 밖으로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잖아, 그치?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진 거야. 어떤 성격? 굉장히 즐거운 성격. 무슨 성격이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낙천적. 낙천적 성격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도 더구나 처음이었다. 배 밑창에 엎드려서 꽥꽥 개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배멀미를 하는 거야. 배멀미하는 사람 많았으나 만두는 그저 고리 쫑땡 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들어는 하루에 2개씩 주는 주먹 뭉치밥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루 것을 뚝딱 해도 시원치 않았다. 배멀미하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은 만두는 배멀미도 안 하고 먹기도 잘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환경에 엄청 잘 적응한다, 그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만두의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 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들어진 것은 사흘째 되는 날 항온 때였다. 배를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배를 타고 3일 만에 어디로 왔냐면 남양군대에 왔어요. 자, 모두 내리라는 명령,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거야. 자, 그리고 어디라고 목적지가 남양군도였어. 남양군도가 어딘데?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는 섬들을 남양군도라고 합니다. 남양군도에 도착했어. 제가끔 보찜을 챙기기에 바빴다. 만두는 호박등이만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갑판 위로 올라가 보니, 자, 덜렁차고 배 갑판 알지? 거기 올라가 보니까 딱 그때가 뭐냐면 해가 질 때야. 해가 지는데 해가 바다로 뚝 떨어지는데 진짜 기막히게 아름다운 거야.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불에 녹은 새처럼 멀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바다 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멀겋게 돼 보이는 거야. 일몰광경이야. 아름다운 일몰광경이고요. 일몰광경이고 그게 자 불에 녹은 새처럼 뭐뭐처럼 무슨 법 표현법 뭐라고? 지규법.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자,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야. 해가 지는 자,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고요.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자, 만두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해가 떨어지는 걸 본 적도 없지. 그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있는 것이었다. 그 커다란 산이 뭐야? 해야 해. 자,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들 딱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처음으로요. 바다에서 정말 아름다운 거야. 처음으로 바다에서 일몰을 본 만도의 감상이야. 만도의 감상. 만두는 어깨마루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희야 고함을 질러댔다.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나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봤는데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도잖아. 그치? 숨막히는 더위와 그게 이제 징용 끌려갔잖아. 강제 노동과 그리고 잠자리 만식이라는 모기떼. 자, 그런 것 뿐이었다. 자,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되는 만도의 고난이야. 고난을 부각시키고 있어. 자, 만도가 이제 남양군도에 가서 뭐 했냐면 섬에자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비행장을 닦는다니까 막 청소하고 닦는 걸로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비행장을 만드는 것이야. 자, 만도가 한 일 첫 번째 비행장을 만드는 거. 모기에게 물려 혹이 된 자리를 퍽퍽 긁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다. 고역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자,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 농사일도 힘들잖아. 그치? 농사일에 익숙한 몸에도 굉장히 이게 이 일이 비행장을 닦는 일이 힘든 일이었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물맛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당연하겠지. 일이 더운 나라인데 음식이 금방 상하겠지. 그치? 도저히 건져낼 것 같지 않았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야. 일도 힘든 데다가 날씨도 덥고 물도 안 맞는 거야. 그러면 힘든 데다 힘든 게 더 겹칠 때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설상가상. 다른 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라 한다. 덮친격. 자,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예사했다. 자, 그러면 벌떡 자빠진다는 것은 건강이 악화되는 거지. 악화되기가 예사였다. 그게 보통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거야. 남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벌떡벌떡 자빠지고 병을 얻고 이러는데요. 그러나 만도는 아침정으로 약간 실사만 했을 뿐 넘어지지도 않았고요.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갔고 고된 일도 날이 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아까 환경에 엄청 잘 적응했지, 그지? 어려운 환경에요. 어려운 환경에도 적응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잘함. 자, 밤에 날개를 차며 몰려드는 모기떼만 아니면 그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자, 모기가 잠자리 많아다고요. 엄청 좀 산 모기는 좀 커, 그지? 자, 사람의 일이란 무슨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다듬어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허나 일은 그것으로 비행장을 닦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 연합군은 이제 미군이지 미군하고 연합군이 날아들면서 이른 밤중에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연합군 위에서 폭격을 하니까 비행기가 폭파되지 않게 산을 파고 비행기를 묻어야 되는 거야. 사너리에 굴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다. 이게 더 벅찬 일이야. 이게 만도가 한 일 두 번째야. 만도가 한 일 두 번째.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다 굴 속에서 숨겨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폭격을 해도 연합군이 폭격을 해도 시설이 파괴되지 않는 거니까. 자, 여기저기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굴을 파야 되니까. 자, 엥 하고 공습 경보가 나면 자, 위에 이제 미군이 폭격해 오면 엥 하는 공습 경보가 울리는 거야. 자, 전쟁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전쟁 상황. 자, 그럼 이런 걸 나면요 모두 일을 하던 손을 놓고요 모두가
굴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공습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그래서 들으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미국이 폭격이 오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왜? 그만큼 일이 힘들었다는 거야. 공습보다 노역이 일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고, 고통스러움. 때로는 공석 경보에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이었다.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실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쳐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자, 그럴 때는 정말 지급을 하는 것이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숨는데 공습 경보가 안 울고 일을 하는데 공습이 시작되면 많이 다치겠지, 그지? 그럴 때는 어떤 때 비행기가 갑자기 공격해 와가지고 갑자기 공격해와 대피하지 못한 때 가장 많은 손해를 입는 것도 그런 경우였다. 만도가 한쪽 팔 두고 잃은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이제 한쪽 팔을 잃은 거야. 이 공습에 이런 게 아니야. 자, 이제 만도가 파는 때가 나온다. 여러 날과 다름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처럼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야 했다. 그것이 다이너마이트가. 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요. 한 사람만 불을 당기는 것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 거기 불을 놓고 딴 사람 다 피하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남아가 불을 놓고 빨리 재빠르게 뛰어나와야 돼. 안 그러고 뽕 터지면 어떡해요? 죽겠지. 그치? 그래. 자, 근데 만두가 불을 당기는 불을 붙일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깨름칙했다.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끄적끄적 긁어대었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자, 성냥도 잘 안 그어지고요. 그는 이마살을 짚으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런데 그런지 몰라도 불이 이내 픽 꺼져 버렸다. 자, 지금 성냥도 잘 안 그어지고 모기 물린 자리가 막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또 시원치도 않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자, 불길하고 잘 적을게. 불길하고 끄림칙한 느낌이야. 끄림칙한 느낌이 드는 거야. 끄림칙한 느낌이 드는 복선이야. 복선. 그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꺼져버렸다. 성냥을 4개나 그려. 4개째 쌓아 겨우 심지에 불을 당겼다. 이런 바람이 늦어진 거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몸을 불 밖으로 날렸다. 바깥에 막 나서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깃전을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의뢰에서 공습이 시작된 거야. 망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 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두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었다. 들어가서 굴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꽝! 굴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두의 두 눈이 불이 번쩍 났다.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거 있지? 이렇게 표시된 거. 요거는요. 작업 시간이 지체된 거야. 작업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성냥을 지금 4개째 그었잖아. 그치? 그래서 빨리 불 붙이고 빨리 나가가지고 피해야 되는데 그 작업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공습과 굴을 탈출하는 시간이 겹친 거야. 탈출하는 시간이 겹쳐요. 겹침. 자, 넘어가자. 만두가 얼음 표시 눈을 떠보니, 자, 그리고 빵! 한 거야. 자,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 것인지 모를 팔뚝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건 누구 거야? 자기 거잖아. 절단된 만두의 팔을 자, 객관적으로 마치 나무꽃처럼 객관적으로 수술하는 거 첫 번째. 자,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절단된 만두의 팔을 수술한 거 두 번째. 만두는 그것이 자기 어깨에 붙어 있던 것인 줄 알자. 그것이 자기 어깨에 붙어 있는 거. 자, 객관적으로 수술한 거 세 번째. 그만 으악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충격을 받음. 재차 눈을 떴을 때 그는 폭삭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자, 폭삭한 담요 속에는 그렇게 정신을 잃었는데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는 거야. 한쪽 어깨 쪽지가 못 견디게 쿡쿡 휘쳐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요까지가 만도의 과거 해상이야. 만도의 과거 해상.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들어오겠지. 꽤 기적 소리였다. 자, 이 기적 소리는 뭐야? 기차의 경적 소리지. 그래서 과거 해상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온다. 자, 현재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할게.